16세기 프랑스 시골의 한 작은 마을에서 한 쌍의 커플이 결혼을 한다. 17살의 마르탱은 5살 연하의 많은 혼수를 해온 유복한 집안의 딸인 버트랑을 아내로 맞는다. Martin, 그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지나 재판 등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고위 공직자 장드 코라스가 버트랑을 찾아와 결혼 후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을 캐묻기 시작하고 버트랑은 신혼 때부터를 회상한다. 마르탱은 버트랑과의 사이에서 결혼한 지 몇 년째 아이가 안 생겨나자 전통의식도 치르고 영험한 노파의 소중히 주문도 받아본다. 그 결실로 결혼생활 8년 만에 이 부부는 아들을 낳는다. 하지만 마르탱은 아이에게 무관심하고 가업인 농사에도 별로 흥미가 없다. 그러다 한 번은 사라진 곡식을 두고 그의 아버지에게 의심도 당한다. 그날 밤 마르탱은 가출하고 마르탱의 부모는 후회와 그리움에 살다가 오래지 않아 병들어 죽는다. 얼마 후 마르탱의 삼촌 피에르는 마르탱 부모의 유산도 차지하고 자신처럼 사별한 돌싱이었던 조카며느리 버트랑의 어머니와 결혼해 크게 재산을 늘린다. 가출한 지 8년쯤 지나서야 마르탱은 전쟁터에서 돌아온다. 세월이 꽤 지난 탓에 외양이 좀 변했지만 이것저것 추억을 함께 소환해내는 그를 마을 사람들은 친절히 맞아준다. 가출 전에 비해 상냥해진 마르탱은 여동생들, 어린 아들에게 반가움을 표시한다. 그는 삼촌과 삼촌의 아내가 된 장모, 피고용인 아줌마 캐서린과도 인사를 나누는데 그럴 때마다 상대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잠시 살피는 것처럼 행동한다. 마르탱은 마을 사람들에 둘러싸여 가족들과 집으로 향하다가 니콜라스라는 이름의 친구를 못 알아보고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가족들과의 저녁 식사 중에 마르탱이 갖고 있던 책을 보고 삼촌 피에르는 조카에게 이제 글을 읽을 줄도 아느냐고 묻는다. 마르탱은 그렇다고 대답하고 군 생활에서 겪은 스페인과 파리에서의 경험담을 얘기한다. 마르탱은 그날 밤 버트랑과 오랜만에 불꽃을 태운다. 검사 겸 판사 역할을 하는 코라스는 버트랑에게 당시에 모두가 마르탱을 바로 알아봤는지를 확인하고 이후에 아이를 더 낳았는가도 묻는다. 버트랑은 둘을 더 낳았는데 하나는 어려서 사망했다고 대답한다. 코라스는 이어 언제부터 사람들이 마르탱이 진짜인지 의심했느냐고 묻고 마르탱은 어느 날 떠돌이 노름꾼들에게 마국간에서 신부와 함께 먹을 것을 나눠주는데 이들이 같이 도박하자고 하기에 그들을 쳐다보던 그는 뭔가에 놀란 듯 화를 내며 나간다. 이때 그의 사촌이 도박을 하러 마국간에 들어오고 떠돌이들은 방금 나간 남자의 이름을 묻는다. 신부가 그는 마르탱이라고 알려주자 자신들은 전쟁터에서 마르탱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가 지금 다리를 다쳐서 외발이가 되었으며 저 마르탱은 사실 퐁세트라고 방랑자들은 말한다. 마르탱이 버트랑과 새벽길을 산책하는 중에 앞서 만났던 떠돌이들이 거적대기를 쓰고 마르탱을 쫓아와 시비를 걸고는 멀리 사라진다. 그 사이 마르탱의 사촌은 아까 방랑자들로부터 들은 얘기를 가족들에게 전하고 마르탱의 삼촌은 함부로 외지인 얘기를 믿지 말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초조해진 듯 마르탱은 느닷없이 삼촌에게 재산 일부를 처분해서 자신에게 돈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그의 삼촌 피에르 게르와 몸싸움까지 벌인다. 마르탱 없이 가족들이 발바닥으로 포도주를 만드는 동안 피에르는 사람들에게 마르탱을 조심하라 이르고 조카며느리 겸 양녀인 버트랑은 이에 불쾌해하며 작업장을 떠난다. 그런데 돌연 피에르는 마르탱에게 내일 돈을 주겠다며 마국간에서 만나자고 한다. 기분이 좋아진 마르탱은 그녀에게 이름 쓰는 법을 가르쳐준다. 하지만 마국간에서 피에르와 그의 아들들은 마르탱을 죽이려 했고 버트랑이 나타나 남편을 구해준다. 코라스들은 그때 살인미수로 삼촌들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고 버트랑은 당시에 자신도 마르탱에게 의심이 들었고 어린 딸이 사생아가 될까봐 두려워서 그러지 못했다고 대답한다. alors il est votre mari? Oui. Je dis que oui. 곧 판관 코라스는 마르탱을 포박하여 집 밖으로 나오게 하고 이 과정에서 마르탱은 또 삼촌과 대치하며 서로를 탓한다. 빨리 퇴근하고 싶었던 것인지 코라스는 대충 다수결로 해결하는데 마르탱이 찐이라는 쪽이 우세해서 피에르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뒤 마르탱을 풀어준다. 승리의 기쁨에 젖어 마르탱은 그날 밤 아내와 사랑을 나누지만 다음날 아침 그는 곧바로 법정으로 끌려간다. 삼촌들에게 협박을 당한 것인지 버트랑이 항소 서류에 십자 모양의 서명을 해버려서 절차에 따른 것이었고 다시 만난 코라스는 마르탱에게 좀 더 심층적인 신문을 한다. 이에 마르탱은 삼촌이 지금 돈이 많고 영향력이 커서 마을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한 것이라 주장한다. 코라스는 예전에 방랑자들을 증인으로 데려와 마르탱과 대질시키고 그들은 이번에도 마르탱이 퐁세트가 맞다고 한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마르탱은 이들도 자신의 삼촌 피에르가 매수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피에르에 대한 맞고소를 하고 그 덕에 온 가족이 잠시 시골을 벗어나 성 안의 법정으로 향한다. 그리고 치열한 공방이 시작되는데 신부는 진짜 마르탱의 얼굴 상처 등이 다르다고 말하고 캐서린은 상처 위치뿐만 아니라 다른 신체 특징들이 다 일치한다고 반격한다. 구두수 성공은 돌아온 마르탱이 예전에 마르탱보다 발이 작아졌다고 말하고 맹인 할매 자크메트는 손으로 마르탱을 만져보고 그가 맞다고 대답한다.
코라스는 왜 항소 서류에 서명을 했는지를 버트랑에게 묻고 그녀는 그것은 자신이 쓴 서명이 아니라며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몸소 보여준다. 다음날 이어지는 재판에서 마르탱 혹은 퐁세트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들을 내세워 분위기를 반전시킨다. 코라스와 판사들이 그의 무죄를 선고하려는 그 순간 법정에는 한 외다리 남자가 입장한다. 그는 자신이 진짜 마르탱 게르이고 마르탱은 전쟁터에서 같이 있었던 퐁세트라는 남자라고 주장한다. 이어 피에르, 버트랑의 어머니, 신부가 외다리 사나이가 마르탱이 맞다며 힘을 보탠다. 마르탱은 외다리 남자를 본 적도 없다며 그에게 마르탱만이 알만한 몇 가지 질문을 퍼붓는다. 하지만 그가 일부 틀리고 대답을 못하자 마르탱은 그를 체포하라고 외친다. 이때 코라스는 그가 외다리 남자를 처음엔 본 적 없다고 했다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방금 말한 것을 지적한다. Pourtant, quand il est entré, tu lui as dit. 그리고 마르탱의 여동생도 외다리 사나이가 친오빠라고 증언하고 버트랑이 외다리 사나이 앞에 무릎 꿇고 엉뚱한 사람을 남편으로 오인했다며 사과한다. Un désastre est arrivé à notre maison. Et quel mal y a-t-il à s'occuper d'une femme que son mari a abandonnée? 결국 사실은 퐁세트였던 주인공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버트랑을 비롯해 모두에게 사과한다. 마르탱, 아니 퐁세트가 처형당하기 전 코라스는 버트랑을 찾아온다. 그는 퐁세트가 마르탱이 아님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가를 돌려 묻고 그녀는 알고 있었지만 다정한 퐁세트와 진짜 부부가 되고 싶었다고 대답한다. 코라스는 막판에 왜 마음을 바꾸었느냐고 묻고 버트랑은 퐁세트의 눈빛에서 절망을 보았다고 대답한다. Il voulait que je sauve ma vie. C'est ce que j'ai fait. 가짜 마르탱이자 진짜 퐁세트가 신분 위조에 대한 대가로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 처형을 당한 뒤 코라스 일행이 떠나가며 영화도 막을 내린다. 실제 이야기도 극적이고 기록도 상세하게 남아있어서 영화는 실화에 매우 가까운 편이다. 그러나 재미를 위해 각색된 부분들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장면들이 있는데 버트랑은 외다리가 된 진짜 남편이 등장하기 전에 이미 마음을 바꾸어 퐁세트가 진짜 남편이 아닌 쪽으로 돌아섰고 이 때문에 그는 사형 선고를 한 차례 받았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여러 증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난 시간들을 돌이키면서 버트랑은 퐁세트가 사기꾼임을 깨달았던 듯하다. 영화에서처럼 정말로 그녀가 처음부터 눈치챘었더라도 그것을 코라스에게 솔직히 얘기했다간 간통죄로 큰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진짜 마르탱은 버트랑을 처음엔 용서하지 않았지만 다리가 불편한 처지였기에 나중엔 결국 아내와 여생을 함께했다. 그리고 영화에서는 가짜 마르탱인 퐁세트를 사랑꾼으로 묘사했는데 그는 그저 무일푼의 신분 위조로 남의 재산을 털어먹으려는 사기꾼에 불과했다. 버트랑이 재판 중 자신의 반대편에 서자 그는 그녀를 맞고소했을 뿐만 아니라 사형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자신이 마르탱이 맞다고 울부짖었다.